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의료 인공지능이 빠르게 의료 현장에 적용되면서 의료기기 산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인 원주도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는데요. 다만 의료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규제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AI가 의료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병원 매출은 이미 114조 원을 넘어섰고 오는 2032년에는 16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서울대학병원이 공동 개발한 의료 AI는 의사 국가시험에서 평균 96.4점을 기록하며 챗GPT와 제미나이 등 글로벌 AI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AI 시대를 맞아 원주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부 정책과 국회는 어떻게 같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함께 중지를 모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원주가 AI 의료 혁신으로서 지역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중심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방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AI 시대 의료기기 산업을 키워온 원주의 발빠른 정책 전환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주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고 지역 대학과 병원, 기업의 역량까지 겸비한 상태입니다. 의료혁신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료 AI 개발의 핵심인 의료 데이터 활용이 각종 규제에 막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의료 혁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발빠른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책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원주의 이러한 의료기기 제조 기술에 AI 또 첨단 기술을 더해서 더 똑똑하고 더 혁신적인 의료산업 첨단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 원주시는 병원과 기업이 함께 의료 AI를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의료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의료기기 산업을 키워온 원주시가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 미래 의료 산업을 어떻게 선점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항에 출몰해 화제가 된 남방 큰 돌고래, 일명 안모기가 15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구조팀은 이날 오전부터 구조 작업에 나서 낮 12시 40분쯤 구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구조된 돌고래는 특수 차량을 이용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옮겨져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구조팀은 지난 14일 오후 강릉항 요트마리나 인근 구조시설로 돌고래를 유인한 뒤 일반인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치료와 회복 경과를 살펴본 뒤 자연 방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선 석탄산업전환지역 사회단체인 지역살리기 공추위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공추위는 지난 13일 이원택 전북지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치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를 희생 삼는 전북지사의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추위는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마지막 보루라며 새만금의 제2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폐광지역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카지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추진이 계속될 경우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방문투쟁과 대정부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지역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과 주민이 나누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마을의 햇빛소득마을 2차 신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에서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주택에 반려견을 방치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소유한 주택 5곳에 반려견 52마리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려견 3마리는 방치 끝에 숨졌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집안. 잡동사니 사이로 10마리 안팎의 개가 보입니다. 또 다른 주택. 현관 앞까지 가득히 쌓인 쓰레기 더미 위를 강아지들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주인이 살지 않는 집안에 방치된 반려견들입니다. 춘천경찰서가 반려견을 방치해 굶겨 죽이고 병에 걸리게 한 60대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아파트를 비롯해 자신이 소유한 여러 주택에 반려견을 데려다 놓고 방치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주택 5곳에 유기견 등을 데려와 키웠는데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며 물과 먹이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기른 52마리 중 3마리는 폐사했고 18마리에서는 질병이 확인됐습니다. 수색 당시에 반려견 상태는 일부는 육안으로도 피부병과 눈의 질병이 확인되는 상태였고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집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요. A씨가 개를 방치하는 동안 이웃 주민들은 개로 인한 소음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악취에도 시달려왔습니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에 접수된 A씨 관련 진정민원과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만 20건이 넘습니다. 개를 사방에다 다 갖다 놓은 거야. 그 사방에서 난리 치니까는 냄새가 나고 오줌이 흘러나온다든가 그런 거지. 춘천시는 앞서서도 2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서 개 34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동물 생명 보호를 위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삼척에서 광산 개발을 놓고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업체는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자 대규모 공사 현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을 내느라 산허리가 잘리고 곳곳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삼척 발일이 석회석 광산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이곳 삼척 발일이 석회석 광산 개발 허가 면적은 약 3만 9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5.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주민들은 광산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앞으로 발파 작업이 시작되면 대형 사고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개발 뒤에도 분진, 소음 이런 문제가 30년이 될지 50년 될지 모릅니다. 그걸 계속 여기 주민들은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공사 이후 식당 운영을 중단하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등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공사 현장이 삼척 50천 상류 지역인데다 환성굴, 대금굴과도 지형적으로 연결돼 있어 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 대책위와 환경단체는 14일 삼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산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이들은 삼척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때 경찰 등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광산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인허가 과정과 행정 절차 공개,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업 시행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는 이날 대책위가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제기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인허가권은 알다시피 도지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받는 걸로 이렇게. 광산 개발의 필요성과 주민 안전, 환경 보전이 맞서면서 석회석 광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개장 이후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라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업무 보고에서 도박 중독 관리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강원랜드가 25년간 운영해온 중독 관리 시스템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카지노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반드시 따라붙는 과제는 바로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입니다. 그런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 이래가지고 하는 도박 이런 게 저는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스포츠로서의 레저로서의 또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측면이 크냐라는 것도 문제이긴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1년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전담하는 마음체험센터를 설립해 25년간 중독 관리 체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방교육부터 개인 가족 상담, 심리검사와 치료기관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도박 중독을 직접 극복한 뒤 지금은 회복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효성 중독전문위원은 중독은 치료 단계로 나아가기 전 예방과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중독의 늪에 빠져나오는 과정은 본인과 가족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과 오랜 시간이 따릅니다. 제가 그 아픔을 먼저 겪어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게 고치는 것보다 그 늪에 빠지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도박 중독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상담실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치료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담사들은 중독자와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며 회복 과정을 돕고 있고 도박을 끊고 가정과 직장으로 복귀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 5년 전 이야기인데요. 모자 분이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아들에 대한 도박 중독이 깊이 중독되어 있어서 연구 출입 정지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귀 지원으로 연계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게차 자격을 취득해서 물류센터에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도박이 확산하면서 카지노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독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기존 상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강원랜드는 최근 AI 기반 24시간 상담 챗봇을 도입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익명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어 상담 문턱을 낮추고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상담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한 묻고 답하기 챗봇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잘 듣고 의도를 파악해서 내담자의 궁금한 것을 상시적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강원랜드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의 도약을 준비하며 시설과 콘텐츠 확대뿐 아니라 중독 관리 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글로벌 리조트 도약의 또 다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년 전 개발 부지인 부천의 한 야산에서 선조 임금의 소생으로 추정되는 신생옹주의 묘비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정식 발굴 조사에서 태반과 탯줄을 보관했던 이른바 태항아리가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조선 왕실의 태실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죠. 당시 발굴된 신비로운 유물이 시민들 앞에 공개됐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시간을 잠들어 있던 작고 흰 항아리 하나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태어난 아기, 신생옹주의 묘역에서 출토된 유물로 부천 작동의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묘역 발굴 조사에서 외항아리와 내항아리 그리고 동전 한 점이 함께 나왔습니다. 태항아리가 묘에서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 동전 한 입은 그 태의 주인, 즉 지금 탄생한 주인의 장수를 염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을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바라기 위한 마음이 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 태항아리는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태반과 탯줄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 유물입니다. 신생옹주 태항아리는 부천에서 발견된 조선 왕실 관련 유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향토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생옹주와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임금의 소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 신생옹주. 과거 지역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훼손된 묘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묘역의 정식 발굴 조사와 유산 신고, 국가 귀속 절차 등을 거쳐 현재 태항아리는 부천 시립박물관이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항아리를 중심으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왕실의 태실 문화와 여성의 삶, 장례 문화 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시 이후에도 상설 전시실을 통해서 부천 시민들이 어느 때나 이 항아리를 볼 수 있도록 또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백 년 전 왕실 아기의 탄생을 기린 태항아리. 전시 태왕실의 영원을 기리다는 부천 시립박물관에서 오는 9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원주시가 오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치학교 둔치의 원주천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시간 45분 운영 후 15분간 휴식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수질 관리와 점심시간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원주천 물놀이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천시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강원인프라방재기술산학연협의회가 지난 14일 강원대 강릉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협의회는 AI 기반 스마트 인프라 안전관리와 방재기술 활용 사례를 주제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교육부 지정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인 강원대 스마트 인프라 연구소는 학술적, 기술적 기반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대학과 산업계를 잇는 기술 교류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상하수도 요금조회와 납부, 자동이체 신청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PC와 모바일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고지를 신청하면 카카오톡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속초시는 7월 시범 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16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교육행정 등 6개 직렬에 145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932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21일까지 합격자 등록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면접시험은 오는 31일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